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제13조 2항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을 제한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사마리안입니다. 말 많고 탈도 많았던 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임대차 3법에 대한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좀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지난 영상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우측 상단에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에 사용된 강의 자료 역시도 하단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추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다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미 체결 중인 전세계약은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가장 먼저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임차인의 경우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최소 1개월 전까지,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이죠. 집주인의 경우에는 최소 임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이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보하기만 하면은 조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했습니다. 자, 이 같은 제도를 활용해서 묵시적 갱신이라는 제도도 있었어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보면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다면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서 이렇다 할 계약 변경 요구가 없었다면 그냥 현재 조건 그대로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라는 거고요.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릅니다. 자, 바뀌는 임대차 3법에서는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이 1개월에서 계약기간 만료 전 2개월 전으로 바뀝니다. 자, 이 부분은 바로는 아니고요. 올해 12월 10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그 전까지는 1개월이죠. 자, 그리고 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한해서 가능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한 묵시적 갱신은 갱신 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집주인분들은 앞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매번 의사표시를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고 야, 그냥 2년 연장됐으니까 4년 살고 내보내면 되겠지 라고 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법 시행 전에 계약해서 이제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계약들의 경우도 좀 살펴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도 갱신 청구를 할 수 있느냐?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전세 만기가 8월 말 이전이라면 갱신 청구권 사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 전세 만기는 한 달 이상 남았는데 집주인이 3개월 전에 이미 나가라고 통보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경우에는 이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3자와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임차인은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없고요. 또 제3자와 계약 체결이 안 되어 있다면 갱신 요구하면 들어줘야 한다고 해요. 자,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미 내보낸 걸로 생각하고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임차인이 만약에 안 나가겠다라고 버티면 이런 경우에는 좀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또한 임대차 3법 발표 전에 갱신 계약을 체결한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야, 이런 법이 나올 것 같으니까 야, 미리 계약하자 라고 해서 6개월 전에 혹은 3개월 전에 한 20% 올려가지고 전세 계약을 새로 맺었다고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 다시 말해서 5% 상한에 따른 계약 갱신을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이건 뭐 그럼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미 받은 전세 계약금을 돌려줘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글쎄요. 악덕 집주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호의로 싸게 집을 내놓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번 법안으로 이 부랴부랴 전세금 올리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압니다. 근데 이걸 또 소급을 해버리면 이마저도 결국 호의가
악의로 전가되는 안쓰러운 일도 생길 것 같습니다. 좀 그래요. 두 번째 케이스로 임대인은 갱신 거절을 그러면 할 수 없는 거냐? 라는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는 법률이라고 생각이 들 텐데요. 그렇다면 갱신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그런 사유들을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아주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임대인 혹은 임대인의 가족이죠. 직계 존속이라든가 직계 비속이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전세 계약을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아마 여윳돈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싸게 내놓았던 세입자를 내보내고 아예 집을 비워두거나 혹은 이제 가족들 명의로 전입만 해놓고 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싸게 전세에 내놓느니 그냥 집 비워두고 가족들 전입시켜가지고 그냥 2년 버티다가 나중에 비싸게 이제 전세 내놓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전월세 공급 물량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임차인이 임차료를 2기분 이상 연체한 경우에도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세가 반전세 혹은 월세로 전환되는 케이스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월세를 2달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제 생각에 집주인들이 월세 연체한다고 닥달하는 분들 꽤 없어질 것 같아요. 연체 사실이 있으면 갱신 거절 사유가 되니까요.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 연체되지 않게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세 번째로 임차인이 불법을 저지른 경우 갱신 거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예를 들면 주택을 원래 이제 사용하는 용도와 다르게 사용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되겠죠. 혹은 이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는 경우들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대라 함은 이제 임차한 주택을 또 다른 누군가한테 다시 빌려줘서 수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네 번째로 임차한 주택을 심하게 훼손한 경우, 예를 들어 불이 났다거나 증축이나 개축을 해서 집을 원래 상태, 그러니까 임대를 들어왔을 때 상태에 비해서 이제 많이 바뀌었다거나 파손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참 애매해서 법적 분쟁으로 딱 이어지기가 딱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인과 적정한 보상을 통해서 합의를 한 경우에도 갱신 거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해석을 하면 말 그대로 이사비 줄 테니까 이참에 좀 나가줘라. 그러면 또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래, 이사비 주고 복비 주고 하면은 그래, 어차피 나갈 거 이번에 나갈게, 이렇게 합의한 다음에 하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악용될 사례도 많아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래 이사를 갈 참이었어요, 임차인이. 근데 일부러 버티는 거죠. 집주인한테 야, 나 이사비 복비라도 좀 줘. 야, 안 그러면 안 나갈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버티는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정말 이런 사례가 정말 없을까요? 하지만 이런 사례가 정말 없을까요? 저는 좀 속속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작용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지만 주요 내용들 위주로 이렇게 살펴봤고요. 전체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분들 간의 법적 혹은 비법적인 분쟁이 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정부가 조장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두 부류로 나누고 마치 둘 간의 싸움, 전쟁을 부추기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참 씁쓸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으로 임대료 상한에 대한 부분도 좀 살펴볼게요. 임대료 상한은 언제부터 적용이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참고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시에만 5%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기존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5% 상한제가 있었죠. 차이점이라면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5% 상한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적용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됐었어요. 하지만 임대차 3법에서는 기존 계약갱신 청구 시에만 5% 상한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아마 이제 2+2, 다시 말해서 4년 살면 더 이상 갱신이 안 되는 게 일반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 들어가서 새를 산다라고 하면 4년까지는 살 수 있지만 4년이 지나면 무조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셔야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4년마다 전셋값이 크게 폭등할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번 법이 세입자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크게 보호가 강화된 느낌이 들겠지만은 결국에는 임대료 폭탄이 2년에서 4년 이후로 이연될 뿐 4년 후에는 크게 오른 전세 부담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존의 계약들까지도 소급 적용을 했잖아요. 당장 올 하반기, 그다음 내년 초까지 나올 전세 물량이 다 싹 사라지겠죠. 다 갱신 청구를 할 테니까요. 그러면 지금도 전세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예 전세가 당분간 씨가 마를 겁니다. 그죠? 갑자기 매번 나와야 할 물량이 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테니까요. 앞으로 향후 2년간은 전세 초강세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에 계약갱신 하신 분들이 다음 계약을 해야 될 때가 오면은 엄청난 전세 폭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가끔 뭐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있거나 갱신을 안 하신 분들 때문에 전세 물량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엄청난 가격으로 전세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쵸? 앞으로 4년을 요번에 전세를 한번 내면 4년 동안 크게 올릴 수가 없을 테니까. 그쵸? 그리고 전세가 없으니까 엄청나게 비싸게 나올 겁니다. 그죠? 엄청나게 비싸게 전세가 나와도 바로 나갈 거예요. 요즘 같은 상황에는. 그리고 결국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면 이에 따라서 전세가 상승에 따른 가격 밀어올리기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요즘 상식에 벗어난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정부가 폭주기관차의 기관사가 된 느낌이 듭니다. 내릴 수도 설 수도 없는 뭐 일종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 같은 느낌이에요. 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내달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상식에 벗어난 정책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수많은 혼란과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라는 점을 이 정부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포퓰리즘식 혹은 뭐 막시즘이라고도 누가 부르시더라고요.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연 또 우리 사회의 정체성과 이런 정책 방향들이 정말 맞는가 하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씁쓸하고요. 할 말이 많은 요즘입니다.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밤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비단 집주인뿐만 아니라 임차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정말 모르면 당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부동산 공부하시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때그때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